안녕하세요. 2월 15일 수요일 SBS 8뉴스 오프너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SBS 보도국의 홍지영 논설위원입니다. 오늘도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평론가님. 어제 저희가 댓글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요 뒤에 파란 커튼이 굉장히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출연자가 한번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진짜 무대처럼. 네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내일은 한번 시도해볼까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어떻게 될지. 내일 한번 내일 할 수도 보겠습니다. 있고 모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네,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네. 할 수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댓글도 재미있는 거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8뉴스 오프너 랭킹 오프너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낮 동안 눈에 띈 뉴스인데요. 튀르키예 지진 관련 소식입니다. 벌써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가 오늘 4만 명이 넘어섰죠. 네. 전 세계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데 온라인에서 가짜 모금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좀 어이없는 소식이더라고요. 네.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하시는 SNS 계정들이 있습니다. 트위터도 있고 틱톡도 있는데 네. 이쪽에 사진이나 영상이 올라오면서 이 지진에 대해서 튀르키예를 도와주세요. 이런 문구가 네. 적혀 있고 또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사람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네. 긴박한 상황이라든지 네. 굉장히 위기에 처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올려놓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거기에 안내된 링크라든지 이걸 따라서 후원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로 가서 네.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다라고 네. 하는 이 사기성 게시물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금 물품 보낸다 그러고 돈도 보내고 물건도 보내고 했는데 네. 그게 정작 이재민들한테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게 문제가 됐던 게 이게 가짜 트위터 계정도 적발이 됐다 그러고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지금 나오네요. 저 처음에 보고서는 저게 뭐가 충격적이라는 건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뭐죠? 네, 일단은 소방관이 네. 한 어린이를 안고 구출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지진에서 사람을 구해서 나가는 것이 네네네.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인데 네. 근데 가만히 보면 이상한 부분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죠.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처음에 눈을 의심했어요. 이렇게 네. 사기를 치는 사람이 네. 허술하게 할까.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건가 싶긴 했는데 네. 이게 AI를 통해서 사진을 합성을 했는데 네. 예, 말끔하게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어딘가요? 손가락의 개수입니다. 네. 네. 그러네요. 자세히 안 보면 모르겠는데 또 그걸 찾아내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로 손가락이 6개예요. 네, 네. 이렇게 밝혀지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죠. 사실 속아서 넘어가신 분들도 좀 계시고 심지어 네네. 암호화폐의 계좌 링크를 첨부해서 네. 기부를 유도하는 게시글 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예, 여러 가지의 수법이 다양해져서 피해자가 더 늘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러네요. 그 사기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사기를 잡아내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공신력이 있는 단체라든지 기관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네네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네. 우리 대사관이라든지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이라든지 대한적십자사라든지 네. 이런 쪽을 통해서 기부를 해달라라고 네. 요청을 했고요. 저 네. 같은 경우는 좀 공신력이 있고 네. 세계가 투명한 그런 네네네. 보호단체 알려진 단체가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후원을 했었는데 그러네요. 검증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단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렇잖아도 지금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AZ라는 분께서 AZK인가요? 손가락 6개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공식 루트로만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적어주셨네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야, 이런 이사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부엌 네. 싱크대 아래에서 현금 다발이 뭉터기로 나왔다고요? 네. 그래서 이사를 가고 세입자가 원래 살던 분이 짐을 빼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삿짐 센터 직원분이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2,400만 원 네. 나중에 세어 보셨겠지만 돈다발이 예.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세입자분 이거 네. 갖고 가셔야죠. 네. 라고 했는데 세입자분이
이것은 제 돈이 아닙니다. 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네. 이 돈의 주인은 누구인가? 네. 네, 그 미궁에 빠진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상한 게 그래서 미궁에 빠졌는데 네. 그런 일이 생기면 보통 그러니까 세입자가 자기 돈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닌데요. 아, 라고 네. 정직하게 말씀하셨다. 아, 네. 보통 그런 일이 생기면 막 너도 나도 내 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마 처음부터 부인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마 이렇게 돌아볼 겁니다. CCTV? 예, 실험 카메라가 아닐까 해서. 네. 일단은 예.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정직하게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세입자도 자기 돈이 아니라 그랬고 네. 집주인도 자기 돈이 아니라 그렇죠. 그랬고. 그다음에는 세입자 네.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집주인은 네. 아닐까. 네, 네, 그렇게 네. 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집주인분 또 이건 내 돈 아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결국에 예전 세입자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집주인분이 예전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결국 네. 부동산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예전 세입자들과 연락을 해본 결과 네. 강력한 후보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요. 둘 중에 누가 주인인지 한번 맞춰보시죠. 네. 50대 남성분 한 분 있는데 그 집에 제 아버지가 사셨어요. 네. 현금 250만 원을 생활비로 드렸는데 네. 그걸 따로 모아두신 것 같습니다. 아, 나온 돈은 얼마였는데요? 2,400만 원. 2,400만 원. 네.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60대 여성 네. 세입자였는데 네. 자신이 일의 특성 때문에 현금으로 급여를 네. 받을 때가 많았다. 네. 그래서 은행 갈 시간도 없고 해서 집에 5만 원권 100장씩을 이렇게 해서 장롱이나 싱크대 밑에 보관을 해뒀다. 네. 라고 했습니다. 네. 둘 중에 누가 주인인 것 같습니까? 누굴까요? 이렇게 어려운 퀴즈를 내시면 둘 중에 주인은 네. 네. 바로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자, 이거를 경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현금이 은행 네네. 띠지에 묶여서 다발로 보관이 돼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60대 여성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 띠지에 묶어서 보관을 해뒀다. 아, 네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한 분은 어떻게 네. 됐느냐? 네, 얘기를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보고 그러니까 네네. 본인이 사실 보관을 해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 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이 봐도 이건 그러면은 그 60대 여성 그분의 돈이 맞겠군요. 아. 하고 흔쾌하게 인정을 하시고 네네. 돈의 주인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또 이런 훈훈한 소식도 있습니다. 앞에 튀르키예 지진 네. 관련된 또 소식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우리나라에선 이런 훈훈한 소식도 있었네요. 네, 그리고 참고로 유실물 법에 따라서 이삿짐 네. 센터 직원분하고 처음에 네. 신고하신 세입자분 이분은 5 내지 20%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네. 예. 어쨌든 훈훈하게 끝나서 다행입니다. 네. 네. 오늘의 랭킹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 토크 이슈 오프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슈 오프너 이제 좀 무거운 주제죠. 일단 어제 이 시간에 얘기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어제 아니면 오늘 중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다 그렇게 봤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자로 금명간이라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 그럼 오늘 밤 안에 결론이 날까요?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오늘 밤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겠고요. 네. 검찰이 막바지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배임 혐의라든지 제3자 뇌물 공여 이런 혐의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액수를 또 추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계산들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오늘 내일 중으로 이루어질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건 좀 늦어지긴 했는데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에 또 기자들이 가서 막 물어봤더니 네. 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 물어봤겠죠. 네. 그랬더니 제가 또 어디 도망이나 간답니까 하면서 좀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불쾌한 표정인 것 같았는데 네. 유튜브 방송에서도 좀 내부 결속을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어디 도망이라도 가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이죠. 네. 도주 우려. 네. 도주 우려 없는 사람 아니냐. 네. 이것을 정면으로 좀 강변을 한 것 같고요. 유튜브 방송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시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신경전 같은 것을 펼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좀 당의 단합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수박대장이라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네네. 당 내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 수박 네네. 겉은 파란색인데 속은 속은 빨갛다, 빨갛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이 분열되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결속해 달라 뭐 이런 메시지 같이 보이네요. 뭐 여기서는 이제 나를 중심으로라고 표현하지는 않았고 네. 이제
서로 간에 좀 마음 상하게 하지 말자. 네. 뭐이 정도의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체포 동의안이 만약에 국회로 넘어온다면은 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냐 마냐 이걸 놓고 또 당내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의당이 일단 체포 동의안 찬성으로 기울었고 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여기 가세했고 네. 민주당 내에서 지금 28명 이탈표가 나오면은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결될까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비명계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현재 민주당의 당론으로 부결시키자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친명계 의원 일부에서도 그렇게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어차피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네.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유투표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흐름이 읽혀지고 있는 거고 네. 일단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쪽 입장에서는 비명계에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찬성표죠. 찬성표를 좀 반대표 쪽으로 견인하는 네. 이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고 이게 비명계에서도 좀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찬성을 한다고 해서 구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가는 그렇죠.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럼 실질심사는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또 찬성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거꾸로는 이재명 대표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당 네. 대표인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찬성을 하느냐 네. 이런 생각들이 또 교차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검찰이 영장을 이제 발부하고 공이 국회로 넘어오면 가장 큰 변수가 한동훈 장관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그 체포 동의안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먼저 나와서 표결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좀 의도적으로 민주당 의원을 자극했다. 그래서 그 가결이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갖고 또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피의 사실 유포를 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네.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자 이번에도 그럴까요? 어떨까요?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네. 이번은 그때보다 덜 홀가분하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한 장관도. 네. 첫 번째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누구냐. 하나의 평 의원이었던 노웅래 의원과 네.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좀 태도가 다를 수 있을 거다. 아. 이렇게 관측이 되고요. 그리고 네. 혐의의 중대성이거든요. 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 이번에 구속 안 시켜도 저 정도면 잡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혐의가 노웅래 의원보다 훨씬 중하게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가벼운 듯한 모습을 보이면 네. 또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사실 그때 네.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설명할 때 네. 부결될 걸 예상을 하고 민주당에게 책임을 씌우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공세를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왔었던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그랬다고요? 네네, 일부러 부결될 걸 가결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네네네.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아. 대해서도 비슷한 네. 평가가 나오면 네네. 아니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 가결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네, 부결을 염두하고 한 듯한 행동을 하면 되느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본다면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행동은 그때보다는 좀 무겁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어제는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두 사람 면회했다는 소식만 나왔는데 오늘은 또 정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면회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면회 기록이 외부로 공개되는 적은 별로 없었는데 좀 의아한 부분도 있어요. 네네. 특히 이제 정 의원이 이들을 만난 시점을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네. 어떤 맥락인가요? 일단은 정성호 의원하고 검찰이 각각 지고 있는 부담이 생긴 건데 네. 정성호 의원은 뭐 인간적으로 면회는 갈 수 있는 거다라고 충분히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공교롭게 정진상, 김용, 이화영이라고 하는 네. 이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들을 차례로 만난 것은 그렇죠. 이거는 좀 혹시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일반 접견실을 쓰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런 점에서 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검찰은 그럼 이 정보들이 왜 외부로 유출되느냐 검찰 말고 누가 유출을 시킨다는 말이냐 네.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민감하기 때문에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방침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근데 네.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 이거 회유 정황 아닌가라고 네. 서로를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이 상황하고 맞물려서 이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이 먼저고 검찰 수사가 먼저고 특검이 나중이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특검을 촉구하면서 범국민 소환 운동까지 벌이겠다 안 되면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특검이 안 되면 정말 검찰이 소환할까요?
일단 검찰은 오늘 한동훈 장관이 답변하기를 이게 네. 최초의 답변입니다. 서면 조사를 한 적은 있다.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 네. 예, 영부인에 대한 조사에 대한 그 내용을 얘기를 했고 소환 조사에 네.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얘기해서 특검이 현실화될 때 그때 검찰이나 법무부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환 조사하겠다. 네. 우리가 계속 맡겠다. 네, 이렇게 네.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네. 당장은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소환 조사, 네. 소환 조사는 현재로서는 법무부에서 분명하게 네.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소식 한번 들어가 보죠. 조금 전에 끝났을 텐데요. 오늘 국민의힘 첫 TV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당권 주자들. 후보들의 토론 전략도 기대가 됐고 처음이라서 또 이제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평론가님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눈에 띄는 부분 같은 게 있었습니까? 일단은 후보들의 생각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네. OX였거든요. 네.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네. OX로 답을 하는 거였는데 네. 단연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주제는 윤 대통령이 마음을 둔 후보가 있느냐 아.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네네. 이거였어요. 네. 근데 결과는 뭐였냐면 네. 김기현 천하람 후보는 O를 들었고요. 김기현 천하람 O. 예,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X를 들었거든요. 네, 네. 제가 그 이걸 이유가 4인 4색으로 설명할 수 네,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우리가 국어 시간에도 배우는데 접속사가 네. 인과 순접, 전환, 역접 이런 네. 종류의 접속사가 있잖아요. 아, 이걸로 네. 좀 조합을 해볼 수 있을 것 아, 같은데 예. 천하람 후보는 네. 아니까 아는 척, 네. 윤심이 있다는 걸 아니까 아는 척 한 거고 아. 네, 김기현 후보는 네. 알고 아는 척, 네. 네, 그냥 알고 아는 척,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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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아는데 모르는 척, 네. 안철수 후보는 알지만 모르는 척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 네. 좀 도표라든지 이게 같이 네. 뜨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네.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걸 딱 보면서 그 이제 답을 보면서요. 네. 야, 이게 뭐라 그럴까? 아전인수랄까?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그렇죠. 하는구나. 약간 네.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리고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김기현 네. 후보에게 네. 나경원, 장제원 두 정치인이 네.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것이냐. 김기현 의원한테. 아, 네네네. 네네. 질문을 봤습니다. 했습니다. 네네. 근데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짐작은 할 수 있는데. 네. 예. 아니, 마음을 붙들어 놓은 사람과 그렇죠. 좀 나중에 붙들어 놓은 네, 사람 네, 중에 네. 더 네.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나중 네. 사람이겠잖아요. 네, 네. 그래서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이다라고 네.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 봤어요. 봤는데 저는 관심이 갔던 게 그거였어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네. 나경원 의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답을 뭐라고 할까가 참 궁금했거든요. 아, 네. 준비를 해가지고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답을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답변이 그거였잖아요. 제가 나경원 의원을 안 기간이 더 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우리가 다 아는 상황이지만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저는 답변을 잘 했다, 잘 빠져나갔다 싶었어요. 김기현 네.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안 기간이 오래됐다는 것은 그렇죠. 달리 얘기해서 달리 김기현 얘기해서? 의원이 네. 정치를 오래 했다. 네. 아, 또 그렇게도 해석이 이 정도는 되는군요. 내가 수월하게 대답할 수 있다. 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저희도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천하람 후보도 좀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였나요? 이 대형 스포일러를 터뜨렸어요. 아, 네네. 네네. 바이든 날리면 물어보겠다. 뭐 이런 말을 했고 이 말 듣고 천하람 후보가 버럭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걸 네. 지금 알려주면 어떡하냐. 내일 토론에서 진짜 물어볼 건데 왜 네. 전략을 노출하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네. 네. 이거 오늘 실제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죠? 네, 나온 질문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스포일러가 돼버려서 김이 새서 그렇죠. 안 한 것인지 네. 아니면 다른 판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네. 걸로 그냥 콕 찍어서 물어보면 뭐 토론이 가벼워진다라거나 네. 아니면 이분법적으로 좀 표를 가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마침 지금 친 이준석계 후보들이 예. 친 윤석열계 후보 최고위원 쪽도 그렇고 그쪽 후보들에게 거꾸로 패가르기 네네네. 하지 말라라는 네. 그런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꾸로 본인들도 패가르기 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을 감안했을 수도 있겠다. 네. 아니면 다른 토론에서 그것을 꺼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런 여러 가지 네. 가능성들이 있겠습니다. 예. 저 오늘 보니까 어쨌든 안철수, 천하람 두 후보가 어쨌든 1위에 대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반면에 황교안 후보는 별로 김기현
후보한테 대한 비판을 좀 자제한다 그럴까 약간 네. 그런 느낌도 보였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왜 그런 셈법이 나왔을까? 이거는 흔한 네. 일인데요. 지난 네. 대선 때 국민의힘 경선을 생각해 보시면 네. 당시에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맹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4위라고 평가됐던 원희룡 후보는 네.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별로 하지 않았고 아. 오히려 윤석열을 공격하는 홍준표와 유승민을 공격하는 네, 네, 이런 네. 포지션이었거든요. 네. 그 황교안 후보가 그때 원희룡 후보하고 비슷한 포지션이다라고 네. 볼 수 있고 네.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 계산이 뭐죠? 황교안 후보의 계산은? 황교안 후보는 당선을 기대하기보다는 네. 최대한 선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결선 투표입니다. 네. 결선 투표라면 김기현 후보를 1차에서 찍지 말고 나를 일단 찍어주시오. 네. 심지어는 김기현 후보 지지자라고 할지라도 나를 일단 키워주시오. 결선에서 김기현 후보를 찍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득표를 최대화하겠다는 네. 그런 전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도 뭐 연설에도 남아있고 방송 토론에도 남아있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8시 뉴스 큐시트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시간을 못 맞춰서 오늘은 큐시트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관련 소식들 준비돼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소집한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 내용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 이슈 오프너에서 좀 자세히 다룰 내용이니까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또 8시 뉴스 같이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면서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단독 뉴스가 이어집니다. 어제 맘카페에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사면 그 값어치 이상을 얹어주겠다고 속여서 거액을 모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잠적했다는 맘카페 사기 기사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이 기사가 8시 뉴스 시청률 1위를 차지할 만큼 관심이 많았습니다. 상품권 값으로 2억을 입금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 카페 운영자가 자신이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과 친분이 많다 이런 걸 과시했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들 사기 피해자들이 눈뜨고 피해를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8시 뉴스에서 오늘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또 관심을 많이 모았던 소식이었어요.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 이모양이 실종 신고 닷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이 양은 10일 밤 10시쯤에 집을 나와서 서울행 버스에 탔고 서울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이 포착된 뒤에 행방이 묘연했는데 경찰은 이 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자세히 8시 뉴스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 오프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뉴스 톱으로 다뤄지게 될 내용인데요. 자,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항상 뒤에서만 뵙고 네. 실물 뵙는 건 처음이에요. 저 오뉴스 때 그렇죠. 항상 뒤에서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셨어요? 네. 제가 오뉴스 PD를 담당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 열었잖아요. 네.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물가 얘기가 워낙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서요. 자, 난방비, 통신비 부담 완화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자, 어떻게 일단 골자부터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4개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한 가지는 공공요금, 두 번째는 에너지요금, 세 번째는 통신요금, 공공, 에너지, 통신. 그리고 네. 네 번째는 바로 이자 등의 금융비용입니다. 금융비용 4가지. 그 4가지 분야가 사실상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서민 경제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네. 콕 집어서 언급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을 통해서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네.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그리고 네.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이거 연초부터 우리가 각오를 하고 있는 그렇죠. 내용이었는데 네. 서울에서 이미 택시요금이 올랐잖아요. 올랐어요. 네. 택시요금은 이미 기본요금이 1,000원 오르고 네. 기본 거리도 더 줄어든 예. 상태인데 그래서 택시 타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사분들이. 그 SBS 앞에도 네. 대기하고 계신 기사분들도 늘어났어요. 예. 항상 그 택시 잡기가 좀 한참 힘든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정문 앞에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음. 했고 택시가 끝이 아니다. 네. 오는 4월에는 서울 기준으로 버스 지하철 요금이 적게는 300원,
많게는 400원 기본 요금 올라간다. 네. 그리고 이 조용히 민자터널이나 민자도로의 이용요금도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네. 이게 4월에 줄줄이 4월에 예정이 돼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 네. 스케줄이었는데 네. 공공요금에서 고속도로, 철도 우편, 네. 또 광역 상수도 상반기에 동결하겠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네. 각 지방 정부도 지방 정부가 요금을 정하는 공공요금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당장 입장을 밝혔는데요. 4월에 올리려던 계획 요거 철회하고 서울시 하반기로 일단 미루겠다. 네. 사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요금 올라가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노인 무임승차까지 지금 지원해달라고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작업까지 하겠다 이런 네. 계획이었는데 300원이냐 400원이냐 가지고 10일에 공청회도 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하반기로 네. 이 모든 스케줄 좀 미루겠다. 네. 에너지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에너지 요금 지금 2월에 아마 가스비 고지서 받으신 분들 깜짝 놀랐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요. 1월보다 더 오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1월에 나온 고지서는 12월 건데 12월은 예년보다 조금 기온이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2월에 받은 고지서는 1월 분. 1월분인데 1월 훨씬 추웠으니까. 네. 1월에 저는 눈썹에 고드름이 맺힌다는 걸 처음 네, 체감을 네. 했었거든요. 정말 추웠어요. 네. 그래서 1월에 사용한 사용분을 2월 고지서 받으니까 네.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예. 특히 사우나 운영하시는 분들, 네.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네. 이래가지고 우리 장사 못한다. 맞아요. 네,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어하신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장사 못하다가 이제 장사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다 올라가지고 뭐 이게 단위가 네. 달라졌더라고요. 네. 가스요금, 전기요금이요. 뿐만 아니라 토마토, 딸기, 꽃재배 이런 시설재배 농가에서도 여기는 대표적으로 하우스 안에서 네.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돼야 그러네요. 농사를 지을 네. 수 있는 분들인데 이걸 그 기름을 다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등유 가격이 1년 사이에 2배가 뛰었고 예. 전기요금도 올해 1월에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에너지 요금발 그 민생에서 굉장히 아우성이 크다. 이 부분을 주목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인상 속도는 늦춘다. 속도를 늦춘다. 네. 그리고 에너지 공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네. 재무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겠다. 아, 공기업의 재무 구조 들여다보겠다. 그렇습니다. 네.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요. 네. 서민들은 대신 두텁게 지원한다. 서민 지원한다. 네, 이미 나온 대책들인데 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것들 대상으로 그렇죠. 확대하고 에너지 바우처 여기 나왔었죠. 실질적으로 그 자금을 지원하는 것, 또 중산층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네. 이거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는 이미 먼저 나왔고요. 세 번째로 통신 비용으로 가면 통신 비용. 네. 5G 요금제의 경우에는 뭐 무제한 이런 거 있지만 네. 사실 사람들이 무제한까지 가지 않고 중간의 사용량, 그러니까 평균적인 사용량에서 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네. 모색해라. 네네. 요금제 구간을 좀 세세하게 네. 나눠서 사람들이 요금을 좀 덜 쓸 수 있도록. 네. 왜냐하면 통신도 이제 사실상의 공공재처럼 일종의 필수제잖아요. 그렇죠. 공공재가 돼버렸죠. 데이터가. 그렇죠. 네. 지금 이동통신 가입자가 5,500만에 네. 초고속 인터넷 2,300만, 네. OTT가 1,400만 명이 가입했는데 네. 2001년 이후에 네. 통신사는 계속 과점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봤자 벼룩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 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 네. 마지막으로 금융비용. 이게 예. 최근 들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최근 1년 사이에 기준금리가 7번 올랐습니다. 맞아요. 금리 얘기. 그렇죠. 네. 한 번은 그리고 빅스텝이라고 해서 예년 같으면 2번 걸을 걸음을 한 번에 걸었으니까 평시라면 한 8번 올렸을 효과가 1년 사이에 나타났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의 이자 부담이 1년 동안 한 28조 원 정도 늘어납니다. 네. 그 사이에 은행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1조 4천억 원어치 성과급 잔치가 잔치를 있었죠. 했다. 네. 그리고 그게 정말 속쓰리더라고요. 기사 볼 때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대규모로 배당하니까 그러니까 주주들하고 은행 다니는 사람은 좋겠네. 네. 하지만 그들과 나머지 국민들 간의 간격이 너무 크다. 그렇죠. 예대 금리 차가 큰데 그거 갖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돈을 받았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럴 그래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은행의 과점이 폐해를 키운다까지로 논리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사항이다 해서 발표가 된 내용인데 네.
현재는 IMF 외환위기 이후에 5대 금융지주사 과점체제가 그냥 쭉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좀 바꿔보자. 네. 은행의 수를 특화은행을 중심으로 좀 늘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은행을 좀 더 추가해서 네.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보자. 오늘 나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그 은행 얘기 보면서 그 은행의 그 성과급 잔치한 거 보면 뭐 네. 1, 2, 3, 4위 해서 쭉 나왔었잖아요. 네. 그걸 보니까 야, 은행이 정말 독과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좀. 그런데 아까 그 이제 뭐 교통비, 난방비 이런 거 동결한다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동결인데 어쨌든 하반기로 미룬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유예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거 뭐 조삼모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이제 네. 하반기 상황이 돼봐야 알겠지만 네. 적자를 털어내는 방식이 1년 안에 털어낼 수도 있고 이게 5년 동안 천천히 좀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방식은 네. 사실 다양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누적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고물가 상황에 사실 공격적으로 올려왔는데 네. 금리 오르고 물가 오르는데 통신이 아니군요. 공공요금까지 가파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가처분 소득은 줄었어 이렇게 토를 하고 있는 마당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그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사실은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 오른 것보다 임금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거 좀 나눠서 내년, 후년 네. 이렇게 나눠서 털어내자 이렇게 논의가 될 개연성은 있습니다. 다만 끝난 거 아니고 공공요금이 공공요금. 언젠가 추가로 올라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네, 언젠가는 오를 거다. 네. 네. 자, 오늘 댓글들이요. 이렇게 칭찬들이 일색이세요. 뭐 보니까 저도 뭐 지지한다는 것도 있고 김수민 평론가님 해설 좋습니다. 나가셨는데 그리고 박연미 경제평론가님 시원한 경제 해설 기대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칭찬이 많아서 방송하는 맛이 나네요. 오래간만에. 자, 지금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오늘 오전에 발표됐던 내용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그 은행 얘기요. 네. 은행권이 그래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 취약 차주 지원 또 네. 사회 공헌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3년간 저소득자 중소기업 등을 위해서 10조 원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만으로 은행 역할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 그리고 은행에 대한 그 정의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은행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상장한 민간 기업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이윤 추구다. 열심히 일해서 아. 돈 많이 벌어서 노사 단협사안에 따라서 성과급을 나누고 배당하는 거는 잘못이 아닙니다. 뭐가 잘못이냐? 잘못이 그렇죠?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정치권의 공공재 발언은 다분히 수사적인 발언이기는 한데 네. 은행이나 통신의 공공재라고 설명을 하는 건 네. 그들의 라이센스를 통해서 정부가 장사할 사람, 장사하지 못할 사람을 나눠주잖아요. 네. 즉 경쟁자의 출현을 정부가 법으로 막아주는 음. 말하자면 과점을 법적으로 허용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누구나 은행할 수 없잖아요. 특히 산업자본은 들어갈 수 없게 막아두기도 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뛰어봤자 벼룩인 이 소비자들을 가두리 양식장에 놓고 당신들이 그동안 제공한 서비스가 충분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일종의 정무 감각일 수도 시대적인 공감 능력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컨대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봤다고 치죠. 네. 시험을 나는 잘 봤는데 네. 나하고 친한 나머지 친구들은 다 망친 거예요. 이때 네. 내가 시험 잘 봤다고 우리 코너 고고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코인 노래방 가자고 하겠습니까? 네. 너랑 안 놀아 이러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은행을 향한 감정은 저는 다분히 그쪽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아주 구체적인 성과급의 기준을 제시한다거나 막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을 좀 보여줘야 할 때다. 가상금리를 설정한 요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했던 그 경제정책 관련 회의 내용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 관련되는 소식은 좀 이따가 8시 뉴스에서 정리된 소식으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